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2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분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날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결정을 내렸을 때 정말 감동과 함께 이분이 삭발하셨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을 정말 참지 못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여야 역사에서요, 이 큰 거대 정당에서는 여성분이 삭발한 경우는 처음인 걸로. 그래서 그 여성분이 삭발한 거는 남성분 삭발은 이런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고요. 정말 깊이 그 진정성에 있어서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인정일 건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또 방송에 시간을 내주신 이현주 의원 오늘 국회 사무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랑은 뭐 그래도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제가 존경, 정말 후배지만 존경스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참 그 순간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우파한 사람은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막 정말 화가 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속상하셨죠?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요? 뭐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자잘한 거에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고요.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일반인들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또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일부 아주 극렬한 어떤 그 문재인 뭐 지지자랄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네네. 극렬한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또 눈물이 났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돼도 임명을 강행하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어떤 평민의 느낌? 그죠? 아니 국회의원이신데도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꼈다면 일반 국민들 같은 국민들이 경우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좌절을 했겠어요. 대한민국이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했는데 주권자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구나.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은 주권자 국민이 아니고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주권자구나. 이게 말만 민주주의 국가지 여긴 사실은 절대 왕권 같은 독재 국가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독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독재 국가죠. 아주 판단이죠. 이번에 대표적으로 독재 국가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이번에 이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굉장히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력함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주권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착각. 그냥 완전한 착각이었고, 실제로는 1970년대, 80년대 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막 진짜 두드려 패든지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싹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 시원했습니다. 제가 사실 삭발한 것도 내가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 저항의 정신을 내가 대변해서,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감정을 내가 대변해서 표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일어납시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시작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이런 이제 용기를 주려고 제가 한 거죠. 제가 싹 쓸어버리고 싶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요.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정권이 이날 이때 이런 상황 이렇게 오만하게 되기까지 이게 야당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거 질문을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야당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응? 책임 특히, 있죠. 특히 이중대 노릇을 톡톡히 해오셨던 분들이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정말 또 열받는 게 정의롭다는 정당. 응? 정의당은 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가 정의당은 정말 막히지만. 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무슨 조국이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정권에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였다면 정의당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이건 정의당에 말로는 난 정말 저희 정의당에 정의자 예. 빼야 돼요. 정의당 간판 내려야 진짜 돼. 간판 내려야 돼. 이거는 불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불의당이죠, 불의당. 불공정이고 불의당이에요, 불인데 불의당. 이거 응? 정말 안타까워요 나는. 정의당. 아니 사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정의당이 깨끗하다 뭐 개혁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고. 그래서 실제 좌파가 아닌데도 우파지만 정의당에 호감 가진 젊은 사람이 많았다. 꽤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인가 그거 때문에 아무래도 의석수 정치적인 몇 문제가 개, 있는 거죠. 의석수 몇 개. 네, 정치적인 어떤 계산 근데 때문에 제가 느껴지는데요. 장담을 하는데요. 장담을. 제가 또 예언을 하나 해야지. 지금 있는 군서 정당들 대부분 다음 선거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현주의 예언. 네. 별 이 볼일 없다. 사람들이요. 군소정당. 선거법을 고치면 자기들 자리가 많아질 줄 알지. 응? 패스트트랙 통해서.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은 뭐 선거법을 고치면 과거에 국민의당 계산했을 때 그래서 뭐 한 70석, 최소한 한 4, 50석은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 당시의 얘기예요. 4년 전 얘기. 그때 국민의당은 국민들한테 기대가 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있었죠. 근데 4년 동안 뭘 보여줬어? 새정치 한다고 해놓고 저도 그래서 정말 환멸을 느끼고 나왔지만 새정치 한다고 그래놓고 의석수에 연연해가지고 헌정치를 했죠. 선거법에 막 집착해가지고 정말 반칙을 그냥 심심하면 그냥 반칙을 갖다가 밥 먹듯이 일삼고 그리고 이 안에 내부 뭐 먹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국고보좀 잘난 그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응? 국가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 야당이면서 야당 투쟁도 안 하고 응? 맨날 보면 어설프게 뭐 얘기하다가 몇 개 예산 자기 동네 예산 지역구 예산 가지고 쉽게 타협해갖고 끝내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국민들이 다 봤어요. 이게 무슨 새정치야? 응? 제가 너무나 환멸을 느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옛날에 국민의당 이만큼 표 얻었으니까 자기들도 이번에 선거법만 바뀌면 잘 되겠다? 택도 없어요. 국민들이요. 이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볼장을 국민들은. 다 봤어요. 볼장을. 맞아. 이렇게 보면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롭지 않은 정당. 응? 정의롭지 않은 정당이죠. 그래서 정의가 없어요. 정의당은 응? 정의롭지 않은 제가 정당이다. 진짜 웃기는 게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네. 이번에 완전히 반민주지.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응? 이거 얘기가 되는데요.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민주당에 네. 민주가 없고 네.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네. 자유한국당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자유가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막 투쟁하지 않아. 그렇죠.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의 사실 소중함에 대해서 이 제 또래 말이에요. 40대가 솔직히 말하면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 또래는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왜 수많은 40대들이 저 사회주의 정당을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을 지지할까? 한국당보다는 더 자유주의 정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는데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빨리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권위주의 다시 정당으로 챙기셔야 보여요. 자유한국당은 권위주의 정당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에 민감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진정성 있게 보이면 요새 젊은 사람들 자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할 거예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요.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야, 이게 국민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그래서 일이 진짜로 이렇게 참
개탄스럽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지금 심정이 어떠냐면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자유한국당도 네? 뭔가 꽉 막혀 있는 권위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우리 있는데. 스스로 말이죠. 네. 진짜 국회의원들 스스로 지금 국민들 심정이 그렇다.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민주당 이름을 네. 독재당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 네, 정의당은 불의당, 그죠? 바른미래당은 없는 미래당, 틀린 미래당, 틀린 미래당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 권위한국당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한 부분에서 일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볼 굉장히 수도 비슷하네. 있는데, 굉장히 듣다 보니까 네. 나도 오늘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를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한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이거 청와대나 지금 여당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읽고 앞으로 안타깝죠. 행보를 네. 하셨으면 참 자기들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절대 권력이라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고 네. 그리고 밀어내고 쫓아냈는데 그래서 잡은 권력자들은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절대 권력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완전히 느끼고 있을 점령군이에요. 겁니다. 점령군. 그냥 완전히 막 점령군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폐악질 부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응? 그리고 또 조국 그 지금 뭐 장관을 임명하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낭만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16명인가 뭐 되는데 열 몇 명 되는데 그분들은 땅을 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 꽤 많을 것 옛날에 같아. 왜 저기 언제였죠?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그럴 때 보면 그 뭐죠? 문창극 네. 후보 그런 건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네, 그냥 좋은 교회에서 뭐 말 무슨 좀 잘못했다가. 근데 그 말 자체도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종교 편향적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김태우 의원 총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요. 그 골프 한번 그 그거 부산 잘못 상위 그거 좀 위원장하고 상위 그 그거 뭐야, 속였다고 네, 회장하고 그 숨겼다고. 네. 그거 사진 나와서 근데 골프 뭐 얼마나 많은 지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골프도 쳤겠습니까? 여러 번 쳤겠죠. 근데 쳤으면 또 누가 어떻고? 쳤는지, 예. 쳤으면 어떻고? 지금 조국 사건에 비하면 골프 한 번 친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사진 한 장으로 그냥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또 뭐 누구는 뭐 또 안대희 대법관인가? 그분은 뭐 무슨 저 수임 좀 많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나 그냥 자기가 그래도 정당하게 번 수임료예요 그거는. 정당하게 벌었죠. 세금도 다 냈고 사회화는 다 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막 쌩 난리를 쳐가지고 낙마시켰으면서 저렇게 끝까지 뻔뻔스럽게 잡아떼고 나오고 뭐 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나오고 녹취 나오고 부인이 막 이렇게 증거인멸하는 사진이 CCTV가 나오고 해도 그래도 딱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입 싹 닫고 부인이 감옥에 가든가 말든가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금 거론되는구나. 이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지고 그랬으면 물론 검찰 조사 다 끝나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지만 오늘 뭐 전영기 선배 중앙일보에서 자기가 서울대 출신인 거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는 부끄럽다 너무 서울대 나오셨잖아. 네. 너무 부끄럽지 여러 네, 가지. 그럼요. 나는 고려대도 이게 민족고대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설프게 말이야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권력이 그러면 무섭구나. 이거를 얼마나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 고대도 야 이거 왜 이거 단호하게 못하나. 부산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 출신들 선배들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학생들한테 압박을 아무도 넣지 않았던 거예요. 응?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 감히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게 민주국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정권을 잡은 놈들은 막 직간접적으로 압박 넣고 어떨 때는 인터뷰해가지고 압박 넣고 그죠? 네. 거기 한국당이 섞여 있다 어떻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물반 고기반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것도 사실은 압박 아닙니까? 조롱이죠. 그렇죠. 조롱. 학생들을 조롱한 거예요. 지금 최성애 총장.
그 입 바른 소리 몇 번 하고 나니까 뒤털어가지고 지금 막 조사하고 있잖아.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기사는 세상에 봤습니다. 네. 총장 뭐 이렇게 누가 털었는지 뭐 어땠는지 뭐 옛날에 뭐 다 나오고 이러면서 그 사람 막 조롱하는 기사, 비판하는 기사, 무슨 일이 딱 생겨서 제보를 딱 하고 용기 있게 양심 선언했는데 하필 그러자마자 이 사람 뒤를 막 털고 문제가 되면 이 보복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이게 독재 시대 때는 있었던 일이죠. 독재 시대도 군사 솔직히 독재 저는 때. 뭐 그때는 제가 뭐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죠. 설마 그때도 이렇게 대놓고 뻔뻔스럽고 정말 민망스럽게 대놓고는 했을까? 안 했죠. 그죠? 그때. 몰래 했겠지. 몰래 했죠. 응? 네.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이 좌파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예요. 그래서 메신저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기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사람의 그 메시지,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그 비판 이런 거에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좌파들의 전형적 수법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엄청 털었을 텐데 아직 먼지 하나가 안 나와서. 예. 네, 몇 번이나 우리 집 근처와 우리 지역과 뭐 많이 이렇게 저 쑤시고 알아보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가끔씩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열심히 조사하세요. 내가. 이번 사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붕괴하는 집단이 이제 선생님, 교수 집단. 네, 예, 교수님들이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해 있고 의사들. 네, 의사들이 그렇죠. 또 여기 이게 의전원 관련. 논문이 누가 병원에 가겠냐고 이거. 그죠? 그렇죠. 자기 딸이 의사 될 거 아니야.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사 된 사람 어떻게 논문도 이거. 엉터리로 써놓고. 뭐 언론인들도 많이 붕괴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에 기울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네.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럼 부모들도 학생들이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어. 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냐면 그 열심히 기업하시는 분들. 말할 것도 아 이게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해갖고 말할 사모펀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한탕 해먹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줄을 서가지고 다 빼먹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땀 흘려서 뭘 만들어내고 뭘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구나. 불공정의 종합판이에요. 그리고 이 불공정. 투자한 회사가 강급공사를 엄청 땄다면서요. 각 구청 그 민주당 출신들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광급공사를 그렇게 많이 땄다면 네, 뭐 이거는 공공사업. 정말 부조리 아닙니까? 네, 광급공사뿐만 아니라 공공사업도 뭐 그런 의혹들을 받고 이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 진짜 집중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일망타진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조사해야 돼요. 저는 또 이참에요. 제가 정의 생각하는 게 차원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모펀드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 기획 수사를 다 해야 돼요. 일망타진. 네, 일망타진해야 되고. 그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럼요. 이런 유형의 사모펀드.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거 다 하기만 하면 제가 진짜 얻고 다닐 것 같아요. 네. 네, 좀 무겁긴 할 것 같은데. 자,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네. 어떻게 수사는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일단은 예상이 뭐 됩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법무부에서 방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압박을 막 하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뭐 무슨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비공개 수사에 대해서 비공개 뭐 원칙을 뭘 한다고 그러더라? 뭐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응? 비공개 수사에. 뭐 그래서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직접 원래 감찰이라는 거는 그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감찰 지시를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폭넓게 할 수 있게끔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이런 자체가 거,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압박을 안 받더라도 그 밑에 수사하는 검사들이 압박 받겠죠. 그다음에 수사관들 압박 받겠죠.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이런 놈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또 조국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어떤 민낯을 봤어요. 실상. 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다 구속시키는 게 그냥 엄청 검찰 개혁이고. 지배예요. 검찰 지배. 이 문재인 정권 이 무리들은요. 가치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오로지 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있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 편이면 뭐든지 좋게 미화하고요. 내 편이 아니면 뭐든지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막 불이익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비리가 많이 나오고 엉망인 사람을 갖다가 여당에서는 막 말도 안 되게, 그죠? 아니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막 옹호하는 사람들 보셨죠? 정말 낯뜨겁게 시리. 응? 그분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야, 그럴 수가 공천이 있지? 뭐길래.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아니 공천이 와, 뭐길래 그 공지영 공천에 그리고 공천 때문 아닙니까? 공지영 작가는 또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도. 아니 그분들은 완전히 편협한 사고방식 빠져있는, 그것도 역시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 본다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요. 네. 내가 그 지지율 이렇게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저는 한 뭐 8대1, 9대1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6대4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나랑 이현주 의원하고 막 생각이 이런가? 이런 내가 착각하고 있나? 40%,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금 조국을 임명한 이 정부를 지지한다. 이 여당을 지지한다.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단 조국 사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분리하려는 이제 약간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조국 사건은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철회하자니 좀 내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별개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말이죠. 한국당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응? 진짜 한국당이 빨리 지금 빨리 진짜 개혁과 혁신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아니 민주당이 너무 싫은데 한국당도 너무 미운 거야. 이렇게 보니까 더 싫은 거. 몇몇 분들이 고생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응? 네, 안타가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이렇게 뭔가 험난함커녕. 결기 있게 막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적당히 하는 느낌. 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죠. 사실은 한국당은 이제 원죄가 있어요. 원죄. 탄핵. 원죄 있죠. 원죄 있죠. 탄핵된 정당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하고 별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안에서도 탄핵에 막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 불신임이라는 것은 내각제로 치자면 정당 해산이에요. 이게 정당이 아니라 국회 해산이에요. 국회 해산. 그래서 다시 재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그 대장인데 그 대장이 이제 이렇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 자체, 여당 자체가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죠. 정치적 의미로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보수 골수 지지자들이 보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응? 근데 또 반대로 이쪽 그냥 중도층에서 보면 어쨌든 저 당은 탄핵된 정당이야. 그런데 왠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러면 안 돼. 그냥 가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근데 국민이 화를 국민들이 내는 거지. 너무 황당하고 솔직히 저한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철저하게 되게 국민 앞에서 머리 굴리고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금 책임 있는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 버려놓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완전히 다시 맞습니다.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않고서는 진짜 쉽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탄핵이 없었으면 반사적 이익이 그 가죠. 반대한테 간다고. 그런데 이 상황이 탄핵이 있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냥 얼렁뚱땅 지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각인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대대적인 혁신이다. 대대적인 혁신. 지금 한국당의 혁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막. 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정말 민심이 지금 막 그런데 부글부글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는 알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이 왜 안 오는지, 그죠? 혁신과 개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혁신하고 개혁할 수밖에 바꿀 수밖에 없죠. 네.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려면은 구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평소에 지론이나 소신 있으면 좀. 탄핵 이후에 처음 오는 총선이잖아요.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수준의 혁신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탄핵은 정당을 탄핵한 거예요. 대통령 혼자 탄핵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그 정당도 죽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거다. 이걸 명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적당히 들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산된 다음에 총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갖고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해산이 됐는데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시 이것을 판을 다시 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의 새로운 생성을 바라는 국민적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오히려 그 군소정당, 기성정당 말고 새로운 3당이 나와버려요. 한국당이 혁신 안 하면. 네.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3당 한번 만드시죠. 오시려고요? 아니 여러 가지로 모실 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번 추석 민심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3당이 출연해야 될 때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네, 그럼요. 좀 안타깝죠. 네. 문재인 정권을 진짜 이 심판을 해야 돼요. 네. 내년 총선에서. 근데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드는데 지금 이 군소정당들은 도움이 안 되고 이 한국당이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해산과 재창당 수준으로 헤쳐모여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제3당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가장 1번이죠. 네. 왜냐면 한국당이 이미 가진 여러 가지 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세력도 있기 때문에 재창당 수준에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게 가장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한 개씩 카드를 꺼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이제 하나씩 꺼내야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왜 제3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못하면요. 이 떠있는 중도가요. 그냥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간다고요. 그건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정말 제가 싹 쓸어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짜증나요. 이제 너무 저도 지치고 국민들 마음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제가 한 8년째 이렇게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말이죠. 진짜 백해무익한 상황으로 계속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좌파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계열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국민들 속여놓고 알고 보니까 독재하고 앉아있고 또 이쪽에는 말이죠. 지금 자기들 때문에 이런 세력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비처럼 스멀스멀 커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야 때는 이때다 이제 국민들이 우리한테 다 몰아주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잖아. 지금 딱 그 상황. 그 조국이 이 사태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지금 삭발하고 있고 이게 참. 저도 사실은 저도 한국당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뭔가 혁신하고 이런 게 해보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그 안에 구조를 보니까 내가 들어가 봐야 내가 혁신 외치고 막 하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될 때 야 그럼 힘 합치자 이러면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까? 시너지가 커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래라고 하는데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려. 들어가서 막 내가 만약에 막 뭐라고 하면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으로 영입 구체적으로 주상적으로야 뭐 출판기념에서 오세요 막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뭐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가 뭐 얘기가 오가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 구체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까 좀?
뭐 이제 가끔 뵙죠. 네. 구체적으로 좀 네, 가끔 뵙죠. 어느 지역을 좀 네. 맡아달라든가 이런 건 네, 없었습니까? 가끔 뵙고 어쨌든 저는 부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어디에 뭐 무슨 지역구 꼭 그런 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PK를 확실하게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문열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 PK를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세력화되어 있어요. 은근히. 그러면서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더 많이 확산이 됐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이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기에 PK를 잡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은 어쨌든 DJ 다음부터 노무현 때부터는 PK 출신을 항상 대선 주자로 선정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총리가 막 이렇게 뭐 하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냥 액션이고. 장식이고 미안한 얘기인데 절대 호남 출신을 주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김경수를 김경수 카드를 쥐었다 놨다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좀 어렵겠죠, 그죠? 이 재판 중이고요. 소송이 있고 뭐 완전 무죄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이제 PK의 차기 주자로 하려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힘들어졌죠?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 자기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고에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도 사실은 원래 바로 금요일 날 밤에 임명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임명 강행해놓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거 할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사에서 어떻게 되든 완전 무결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최소한 뭔가 본인의 어떤 잘못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다 꼬리 자르기 해서 다 피해 나간다고 해도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된다? 그럼 뭐 이건 자살행위지, 자살행위.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은 또다시 PK 주자를 찾아낼 겁니다. 또다시. 또 다른 네. 제2의 조국을 그럼요.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PK의 전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제가 PK 사람으로서 그러면 최전방에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독하게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현재로서는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서울에 나와도 네. 좋죠, 뭐. 네. 저는 뭐 근데 제 고향이 좋습니다. 아, 네. 연어가 고향에 가서 곰한테 잡혀 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PK에서 저는 어쨌든 PK의 주자로 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국 이제- 장관이 나오면 거기에 붙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무조건 나오면, 그 지역에 나가겠다고 그렇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조국이 나오면, 네. 조국이 저를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오면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로서 보면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네, 갔죠. 네. 부끄럽죠? 아닌가요? 부끄러운 거는 벌써 이미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 아, 연주 오늘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제가 또 부끄럽고 저도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는 이현주에 좀 제가 기와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할 말은 앞으로 네. 이 주간 박종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제가 네. 각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줄줄이 삭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길래 제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어떤 결기와 그런 용기를 주자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대신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정말 행동을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은 필력으로, 그죠? 글을 막 쓰세요. 참지 마시고. 네.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정말 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상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제보하시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 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 이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DJ가 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서 그 제목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너무 부끄럽고요. 오늘 인터뷰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